큐. 제 북튜브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사를 꽤 자주 다녀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세보니까 한 7, 8번 정도의 이사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사를 하게 돼서 9번째 정도의 이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맨날 북튜브 촬영하는 배경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이 공간에서의 마지막 촬영이라 좀 자유로운 형태로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읽고 있는 책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그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꽃은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평점 10점 만점 중에 10.5점, 11점을 주고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꽃에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꽃에 관한 소설을 읽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소설이 아니었더라고요. 여기 써져 있듯이 어떤 여성 식물학자의 사건 일지입니다. 이분 이름이 퍼트리샤 윌트셔라는 분인데 식물학자예요. 근데 식물학자인데 범죄 사건이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꽃가루나 뭐 나무 조각, 모래가루 이런 것들을 수집해 옵니다. 이 꽃가루만을 가지고 이 범인이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다 세세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정말 읽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식물학자분이 실제로 겪었던 과정을 적어낸 거기 때문에 읽으면서 와, 이렇게 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실제로 접했던 살인사건들에 대한 이제 미스테리를 이렇게 사건이 범인이 나타났는데 시체가 어딨는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시체는 찾았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 식물학자분이 꽃가루를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 범인의 신발에 묻어있던 꽃가루를 통해서 시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아니면 시체에 묻어있는 어떤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잘 접해보지 못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게 돼서 참 다행이다. 정말 새로운 신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대변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총균쇠라는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내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총균쇠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대변동이라는 책은 국제관계나 뭐 지정학이나 뭐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몇 페이지를 읽고 나서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와, 이거는 한 번만 읽을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본이랑 같이 원서도 읽고 싶어서 원서도 같이 구매를 해서 지금 어피버 원서랑 이 번역본이랑 같이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번역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가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번역본으로 읽을 때 좀 더 희열을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본도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두 개 다 욕심이 나서 두 개 다 계속 읽어 나가고 싶습니다. 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문장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특정 국가들을 이제 이 교수님이 제시를 하면서 그 국가들의 역사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특정 국가들이 그냥 랜덤적으로 선택돼서 이제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살면서 굉장히 꽤 많은 국가에서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잠깐씩 여행을 다녀온 수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거주를 다른 나라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웠는데 핀란드에 대한 특히 이렇게 특별한 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핀란드에서 이제 좀 거주를 하시면서 거기 언어를 배우셨는데 핀란드어가 가진 그 매력을 많이 느끼셨는지 그 언어에 대한 칭찬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독일도 등장을 하고 뭐 일본도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칠레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거론된 국가들 중에 일본에서 가장 단기간 동안 이제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제 제목에서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또 전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특정 국가들, 뭐 핀란드, 칠레, 독일, 일본,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랑 이게 겹쳐지는 내용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던가, 아니면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 시선으로부터인데요. 정세랑 작가님의 신작인데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더라고요. 이 정세랑 작가님이 내는 책들은 다 이렇게 유명하고 어느 정도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 책은 특별히 또 다른 책들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나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읽고 나서 이 책이 왜 그토록이나 인기가 많은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꽤 신박하고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주인공 여성이 굉장히 신박해요.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해봤던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고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김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선으로부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선이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 김시선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나온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읽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많이 읽으려고 해도 하루에 몇 장씩밖에 안 읽히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약간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좀 다뤄지다 보니까. 근데 다 읽고 나서 정말 이 김시선이라는 주인공 여성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시선이라는 여성과 또 이제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분들까지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데, 김시선의 이제 옛날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그 손주들이랑 이제 김시선의 자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각자의 사연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다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피는 다 연결돼 있지만, 한 가족이지만 이제 다 각기 다른 이야기,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사연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시선이라는 여성이 멋지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이유가요. 대한민국이 또는 세계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그 전통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어머니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살아가는 김시선이란 여성을 볼 수 있어요. 뭐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너무 특이한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또 이제 이 김시선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은 별을 위한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지 읽다가 포기한 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F 소설인데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이라고 합니다. 뭐 SF 소설의 거장이라고 불릴 만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좀 어려웠고요. 읽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재미도 없었고. 근데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아마 어려워서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설을 읽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현실적인 그 정보와 지식 플러스 상상력을 합쳐서 소설을 쓴 건데, 정말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소설을 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지구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쌍둥이들을 다 불러요. 이제 쌍둥이들마다 다 텔레파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텔레파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레파시,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서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이제 쌍둥이나 아니면 피가 엮여진 어떤 가족이 가끔가다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명은 지구에 남게 하고 한 명은 우주에 보내서 이제 지구와 우주에서의 그 텔레파시 작용을 뭐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과학적인 설명이라든지 문장이 많았고 별로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3분의 2는 다 읽었는데 그 뒤에는 읽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은 동생이 생기는 기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글도 간간이 있지만 이렇게 만화로 돼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작가가 자신과 동생의 모습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이 작가분이 92년생인데요. 92년생이시면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29살, 그리고 동생이 10살 어려서 이제 동생은 19살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는 93년생인데다가 저도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가분과 굉장히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은 모여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어제 읽기 시작해서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은 여기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네 분의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의 여자분께서 같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책이 그냥 모여서 독서하는, 독서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각자 이제 자기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련 속에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힐링을 하시는지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거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가끔은 거기로부터 벗어나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약간의 자유를 얻는다. 내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느낌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거의 다 읽은 책인데, 그녀는 증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피터 스완슨 작가님의 책인데, 피터 스완슨 작가님이 보이려나? 네, 이렇게 생기신 작가분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의 다른 두 개의 소설을 읽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 작가님이 내신 소설은 몽땅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작가님이 새로운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읽었던 이분의 소설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 작가님이 소설 쓰시는 스타일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너무 재밌어 라는 느낌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요미소 작가라든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라든지 이 작가님도 그렇고 다 각자의 작가님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엄청나게 강하게 배어 있는데, 계속 그 소설만 쭉 읽다 보면은 그 스타일이 너무나도 계속 똑같은 스타일의 소설이 반복되니까 약간 지루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소설에 비해서는 좀 덜 재밌게 읽긴 했는데, 그래도 10점 만점에 8.5점?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소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소설에는 꼭 살인자, 사이코패스, 이중인격자 이런 것들이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소설을 재밌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모든 소설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조금은 이제 저번이랑 좀 비슷하네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읽고 있는 책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은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Prisoners of Geography라는 이제 원서로 읽고 에세이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읽고 진짜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글 번역본으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야지 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읽기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까 대변동, Upheaval이라는 책은 제가 원서로 읽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리의 힘은 오히려 반대로 원서보다 한글 번역본으로 읽는데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을 쉽게 잘 해석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읽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귤의 맛이라는 책인데요. 조남주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조남주 작가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82년생 김지영의 작가님이신데요. 귤의 맛이라는 책은 저는 전자책으로 읽고 있지만 종이책으로 보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꽤 무거워서 저는 그렇게 빨리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내용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 이 아이들 공부를 잘해서 외고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집안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의 각자 사연, 각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이제 학원 다니고 뭐 입시 준비하고 그런 삶을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뭐 학교보다 이제 학원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계속 외우면서 다니고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소설 속에 등장을 하는데 정말 읽으면서 이 아주 흔한 광경이지만 평범한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우리 학생들의 대한민국 입시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걔네들이 개인적으로 뭐 겪고 있는 가정상 또 학업상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저는 귤의 맛이라는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들이 읽으면 더 좋을 법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 지금 현재 입시 생활을 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일상들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더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아닐까. 어려웠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저는 귤의 맛이라는 책은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9권의 책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대다수의 책이 다 읽은 책이 아니라 현재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뭔 놈의 책을 다 읽지도 않고 계속 새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책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한동안 저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새로 시작한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데 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책 리뷰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